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제가 세분화된 몸무게 측정으로 점검하고 건강 도전하기라는 제목의 방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측정 도구라는 것이 가정용 체중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용 체중계가 신뢰도가 있는 측정인지 그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만약 측정기구의 측정 신뢰도가 없다면 그 측정은 쓸모가 없는 자료가 되어서 측정의 타당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보건소에 있는 건강진흥과를 찾아가면 인바디 측정, 최신 장비를 이용한 인바디 측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 걸음에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측정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계로 측정한 체지방률이 14.6%였는데 인바디로 측정을 해보니 무려 24.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24.4%라는 수치는 비만에 해당하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워낙 가정용 체중계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인바디 측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체내로 약간의 전기를 전도시키면, 즉 전기 신호를 보내면 체지방 조직은 전기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서 근육 조직은 전기 신호를 통과시키는데, 전기 전도를 시키는데 좀 신속하게 전기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전도가 되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체지방이냐 근육이냐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정에서 재는 체중계의 인바디성 지표를 측정하는 것과 보건소에 와서 인바디 측정 기구를 이용한 측정 방식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용 체중계는 우리가 양말을 벗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재다 보니 주로 하체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상체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화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바디 측정은, 인바디 기계를 이용한 측정은 손으로 붙잡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하체는 발을 올려놓는 체중계 측정하는 발을 올려놓는 것과 상체는 양손을 잡고 센서로 측정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있게 측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측정 방식은 다중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다양한 부위별, 몸통, 팔, 왼팔, 오른팔, 하체, 다리 이렇게 신체 부위별로 상세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측정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성분 분석입니다. 단백질과 체내에 있는 단백질 양과 무기질 등이 측정된 측정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도 있고 표준에 약간 미달된 최성분도 있네요. 이 정도면 관련 영양 섭취를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증가시키면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무기질은 칼슘, 마그네슘, 인 등으로 뼈의 강도와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인데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리 지표로 삼고 열심히 관련 영양 섭취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표는 부위별 근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부위별로 분석되고 있는데 하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준에 해당합니다. 표준 기준으로 90% 이상이 표준의 범주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모두 하체는 아주 튼튼한 근육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반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코로나와 함께 상체 운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왼팔, 오른팔 몸통 부분이 표준에서 조금 미달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가정용 체중계로 측정하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네요.
이 부분은 부위별 체지방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역시 근육이 하체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 하체는 모두 표준입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모두 표준인데 다만 좀 체지방률이 높게 나온 것이 몸통과 오른팔 부분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몸통 중에서도 내장지방 부분은 표준에 들어가는 수치,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분석표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양호한데 상체 중에서도 몸통 상위 부분과 오른팔 부분이 표준에 좀 미달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근육량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지방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비만에 해당되지도 않고 토탈 수치가 그래서 체지방도 이 부위별 분석표를 보니까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는 체수분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체수분 상태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세포 외 수분비가 되겠습니다. 이 세포 외 수분비가 표준치에 미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제대로 체수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포 외 수분비가 정상 범위라며 건강 상태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컨설턴트가 말씀을 해주시네요. 가시게 되면은 보건소에 가시게 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컨설팅도 무료, 척증도 무료,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수분비가 표준에 미달하시는 분들은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고 또 그 권유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들은 특별히 이 세포 외 수분비가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도표들은 인바디 측정한 후에 인바디 앱을 스마트폰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인바디 기록들이 누적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다시 측정을 하시게 되면 종정 기록과 비교를 통해서 개선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식전에 측정을 하셨으면 식전 그 시간에 맞춰서 측정하시는 게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식후에 측정을 하셨으면 역시 그 다음 차수 검진을 받으실 때 식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를 통해서 몸 상태의 필수 영양 적합도 그리고 부위별 근육 상태와 부위별 체지방 상태를 관찰하며 신장 기능의 이상 유무를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핸디캡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개선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중계로부터 얻어지는 근육 비율과 체지방률 그리고 골량 측정치 관찰을 통해서 일상적 관리를 하시고 정기적인 무료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보다 세분화된 측정 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분화된 몸무게 측정으로 체크하고 건강 도전하기 이 영상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